네, 그 사전에 조금 약간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번 영화제부터 편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이렇게 네, 감독님도 모셨는데 아무래도 관객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통 질문을 하나씩만 드리고 이제 답변을 들은 이후에 객석으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다 안 들으셨나요? 예, 이제 먼저 이제 감독님 소개부터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주와 한별 만드신 정혜성 감독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와 한별 연출한 정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그 주와 한별에 오신 이제 주 역을 하신 이주 배우님, 그다음에 이제 김다인, 조연출님 모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조연출님 네, 그다음에 마이케이클럽의 문유수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케이클럽 연출한 문유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케이클럽의 역시 그 홍주역의 박예영 배우님, 윤기역의 한기훈 배우님, 인철역의 오철역의 이제 황인철 배우님, 박상현 배우님, 그다음에 이승규 스태프님, 이관희 조연님, 김영래 분장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음의 편지 고경수 감독님. 네, 마음의 편지 만드는 고경수입니다. 첫 상영이거든요. 마지막 상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제 졸업 영화고 큰 영화제 지금 앞에 계신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객석에서의 어떤 의식적인 생각해보면 다른 영화들도 많이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도우역의 이제 김희규 배우님, 군대장역의 김우택 배우님, 그다음에 프로듀서 김시아님 오셨는데 일어나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윤거리 규칙의 이정동 감독님,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윤리거리 규칙 연출한 이정곤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객석에 있는 그 여러 영화 도와준 고마운 스태프들이랑 연애부장 민주 역할한 심은호 배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진행을 이제 시작할 텐데 이제 감독님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뭐 마이 케미컬 러브나 아니면은 그 이제 마음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약간 이렇게 느낌이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경험이나 이제 일화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구나.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 두 감독님들도 그렇고 좀 어떠한 계기나 이제 혹은 경험 혹은 간접 경험으로 이 시나리오를 쓰시게 되셨는지 그 얘기 한번 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와 한별 감독님부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얘기 들었을 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던지는 거를 촬영을 눌러놓고 던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스마트폰 가지고 요새 영화를 만들고 하는데 내가 저렇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뭐 편의점에서 찍는 장면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이 케미컬 러브 감독님 뭐 엔딩 크레딧 올라가긴 했는데. 네, 저는 그 유튜브에 월드워 Z 속에 유명해진 어떤 그 보조 출연자 배우분이 계세요. 그 영상을 보고 가슴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 인물들은 또 어떠할까?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느꼈던 와, 이 사람처럼 난 과연 열심히 살고 있나? 이 사람은 좀비 연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아주 멋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월드워 Z 엑스트라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한번 꼭 검색해서 보시면 감독님 영화 장면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네,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드림 캠프라는 공간에서 성경 때부터 이제 어떤 우연치 않은 계기로 거기서 이제 관리병으로 근무를 했고요. 뭐
그 공간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영화과를 다니다가 간 저로서는 언젠가는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 영화 때가 돼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데 이게 그 제가 이제 교육생이라고 하거든요. 뭐 관심종자라는 표현을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때 이제 교육생과 이제 저는 관리병이고 근데 그 친구들하고 저랑 무엇이 다른지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썼을 때. 그래서 좀 한참 떨어뜨려 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시나리오 쓰기를 멈추고 한참 지나고 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감정을 많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뭐 치솟을 때 그런 제 감정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집중해서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주인공 도우라는 그렇게 해서 만든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도우가 불렀던 이렇게 마지막 노래가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정근 감독님도 얘기 좀 해주시면 너무 약간 전 뭐 학교 폭력과 연애 금지가 같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충격적이긴 했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나리오 구상하게 되셨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계기는 제가 2013년에 버스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 기사 보다가 공항 학교에 이제 남녀 이성교제 관련 규칙이 실제로 있다는 걸 봤고 그 당시에는 사실 되게 코웃음 치고 넘어갔던 넘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이제 제가 다시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 이성교제 관련 규칙이 아직 남아 있고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점점 더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제 객석에서 그 감독님들 구상 얘기 듣는 동안 좀 질문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손 들면 마이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중간에 계신 분 손 드셔주셨네요. 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동안 조금 안내드리면 저희 시간이 좀 없어서 같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일단 주유와 한별의 정혜성 감독님이랑 마음의 편지 고경수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정혜성 감독님께는 이제 한별이 이제 자기가 훔치는 모습을 찍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주우도 이제 훔치는 모습을 찍게 되는데 왜 훔치는 장면을 찍게 되는지 좀 궁금해하고요. 그 다음에 고경수 감독님께서는 왜 보우가 하는 게 힙합인지 굳이 힙합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그 여자에게 자기가 모았던 그런 건빵이랑 이런 걸 주잖아요. 되게 인상적이었어가지고 혹시 그거가 뭐 경험해서 나오신 건지 아니면 좀 찍을 때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주가 한별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이유는 뭐 좋아한다고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못 만난 상태였고 그래서 어떤 호감의 일종의 전형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따라해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떨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잘 못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왜 힙합인가요? 네. 장르가. 너무 떨려가지고 네. 그 힙합은 이게 시나리오를 이제 좀 쓰면서 이제 저 배우 해줬던 김희규라는 친구가 저랑 이제 1학년 때부터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연극과 친구라서 저랑 이제 좀 동떨어져서 이제 학교를 다니던 친구인데 저는 영화과고 근데 이제 뭐 예전부터 좀 많이 지켜봐서
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힙합이 없었고 근데 저 친구가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뭐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랩하고 있는 그런 프로필 사진을 올렸던 걸 보고 이거 어떨까 하고 저 친구랑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전부터 좀 대사로 영화를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해왔던 작업들에서. 근데 이거를 그냥 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약점이 보인다 손치더라도 그냥 아예 좀 더 극단적으로 그걸 좀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랩과 힙합이라는 게 그래서 선택한 게 있고 건빵은 뭐 다른 이유들보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생활했던 교육생들이 부식들을 막 모아 놓더라고요. 건빵 마스터 이런 걸 모아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4박 5일 정도 꽃동네로 이렇게 같이 이제 좀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까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인상 깊어가지고 영화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직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 윤거리 규칙에 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소 좀 이렇게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이렇게 다큐멘터리적이면서 좀 고발성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형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가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다른 대답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과정에서 이제 그 인터뷰 형식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영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 인터뷰와 사실 극영화 부분이 사실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들과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이 친구들의 뭐 심리 상태나 아니면은 마음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인터뷰 형식을 왜 굳이 썼냐, 차용했냐, 아니면 뭐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극영화에서 보다 인터뷰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더 진심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용했습니다. 어떤 이렇게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사건이어서 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좀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리거리 규칙 이런 거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 다른 학교들도 많은데 왜 특정하게 예고를 선택하셨고 본인은 그 윤리거리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예고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 일단은 제 주관적으로는 제가 예고를 나온 건 아니지만 미술을 했어서 디테일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객관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예고 자유분방한 분위기,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각자가 느끼시겠지만, 뭐 흔히 저희가 말하는 예고는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 아닐까? 거기서는 뭔가 그래야 애들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학교에 저런 규칙이 있으면은 어떤 아이러니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예고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윤리거리 규칙을 생각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냥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어떤 이들의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때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반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를 남녀 50cm로 붙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허울뿐인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나오니까 저 뒤에 계신 분 손들어 주셨습니다. 네, 저 마음의 편지 고경수 감독님 계시고요. 네, 일단 영화 잘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화 좋다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하고 저는 그 독특한 것 중에서 약간 저는 촬영 쪽에 좀 독특한 걸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화면비 뭐 4:3 되신 것 같은데 그게 그 갇혀 있는 답답한 그런 거를 표현하신 건지 그거랑 뭐 앨범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랑 그 화면비에 선택하신 이유가 굉장히 좀 그 심도를 되게 깊게 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그런 특별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있었는데요. 이게 영화가 완성이 될 쯤에는 이게 그 애초에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이게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있고, 네, 애초에 계획한 거를 이제 좀 변명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결국 마지막 파이널 컷된 영화랑은 좀 다른 그런 전략들이었었는데 그런 전략들을 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4:3 이거는 되게 그냥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냥 뭐 좀 그러면 어떨까라고 되게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제 스태프들하고 촬영 감독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들 뭐 이걸로 예술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대들이 있었어요. 네, 많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정해놓고 오히려 더 이유를 계속 좀 생각한 편인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이제 제가 그들한테 그 스태프들한테 들이밀었던 이유는 이게 이 주인공 인물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넓게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야가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 인물도 뭐 좀 되게 자기 사랑을 자기 좋아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되게 뭐 상대방의 마음 같은 거랑 상관없이 좀 되게 저돌적으로 이렇게 좀 돌파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앨범 자켓 같은 경우랑 이제 좀 마지막에 뮤직비디오 같은 이제 앨범 자켓이 앞뒤로 있고 뮤직비디오가 있고 이 친구의 좀 뭔가 뭐 짧지만 어떤 나름대로 뭔가 좀 어느 정도 좀 멋있게 음악하는 모습, 뭐 앨범 자켓 뮤직비디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4:3 화면하고 좀 맞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관객님께서 되게 정확하게 잘 보셔서 그 비율과 자켓 그런 거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질문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 마이 케미컬 러브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네 편의 영화들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왜냐면 인물들의 나이나 인물들이 처한 뭐랄까 뭔가 하고는 있으나 잘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웃으시네요 정혜성 감독님. 그런 모습이 되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와닿았던 것은 그 둘이 굉장히 오랜 연인 관계 같았는데, 그러니까 뭐 술자리에서 잠깐 듣기에 어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렇게 친한 둘이 어떤 관계를 봐서는 굉장히 오랜 연인인데 이게 언제부터 뭐 그런 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의 뒷 배경, 그 둘의 어떤 이야기가 좀 더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질문이 안 나와서 속으로 나이스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인서트 컷 중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에 손주와 윤기가 술집 주인과 함께 있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뭐 100일 기념이라고 있을 거예요. 1주년 기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컷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아마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연도 이런 것도 나와 있었나요? 연도 연도는 네, 나와 있었나요? 네, 네. 캐치 못했네요. 네, 사실 저도 까먹긴 했지만 배우분들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20대 후반쯤에 그 연극 공연을 올리고 있는 윤기의 모습에 너무 멋져서 또 그런 손주가 마음에 이끌려서 먼저 그렇게 만나게 된 것 같고 한 3년 정도 만난 커플, 자연스럽게 권태가 찾아온 커플이다. 이렇게 배우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면 그렇게 관계가 더 훨씬 오래된 커플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네, 미묘하죠. 네, 저희 이제 좀 아쉽지만 다음 상영을 위해 가지고 이제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들께 혹시 본 영화에 대한 다른 영화제 상영이나 혹은 남은 저희 단편 이렇게 이정생 영화제 기간 중에 상영 아니면 혹은 다음 작품 구상 중인 거 있으신지 그런 거 한번 들어보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화나 혹은 이제 이번 영화제 중에 남은 이제 저희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혹시 상영 있으시거나 하면 홍보 한번 더 해주시고. 네. 저 일요일이랑 월요일날 일요일 6시, 월요일 3시 반에 상영이 있고요. 근데 다 보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그럼 다음 영화 구상하고 계십니까? 다음 영화는 제가 그저께 단편 영화 2편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하시네요. 네, 그리고 아마 2달 정도 뒤에 영화를 한 편 단편을 또 찍어야 돼서 네,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장편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영화라는 게 한 번 찍어놓으면 되게 평생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회 안 남기는 영화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 계획이라고 하면 좀 초라하죠. 아무쪼록 마지막 말인데 여기 저희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스텝 배우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항상 제 작업을 지지해주는 배우 저준 여자친구 사랑하고 그리고 저 지금 졸업하고 상업영화 연출로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여기 관계자분 계시나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 라인 잘 감고 모니터 테이블 잘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일요일 6시, 월요일 3시 반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섹션 4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윤리거리 규칙 촬영장에 있은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2년이 돼서 얼른 더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또 많이